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실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체치료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체치료제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00일선 라인선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주가의 저평가의 모습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그런 어떤 국면이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적으로나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현대차의 업황 회복, 자동차 업황의 회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이전과는 다른 자동차 업황의 침체기가 아닌 자동차 업종의 호황기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주가가 저평가 상황에 놓여 있고, 결국에는 51선은 공매도 선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51선 라인선에서 누름, 재차 반등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런 점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황이 201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꺾이면서 하락세의 모습이 보였지만 역시나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으로 재차 추세적인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월봉 상황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추세적인 모습, 결국 한번 꺾이기 쉽지 않다.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의 추세는 상승 추세이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면 LG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LG전자 결국에는 가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LG전자가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침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참 이런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뭐 2008년 이후에 업황이 계속 안 좋다가 슈팅이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이런 어떤 슈팅 이후에 눌려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국면, 뭐 이전에도 이런 바닥 다지기 국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떤 국면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어려울 때 기회를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슈팅 이후에 이런 어떤 눌림목 상황에서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고, 현재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단선으로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생명은 누누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온업종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이 되겠고,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국면에 놓여 있다. 결국에는 주가의 누름, 재차 반등,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열권과 가열권에서 침체권 이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과 일봉에서 재차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보면 좀 하락세가 좀 다소 많이 나온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이 정배열의 힘이 꺾인 건 아닙니다.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겠고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편승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기업은행 엄청 싸죠. 보면 은행주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고 이런 어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아 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요동침에 꾸준하게 모아 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외 지수를 살펴보면요. 나스닥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재료는 좋았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우지수는 반면에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0.97. 하지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2.41로 좀 하락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지만 이것은 뭐 그리 오래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1조 9천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 하지만 코로나 감염증의 어떤 코로나 여파로 증시가 좀 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은 이제는 또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1.6% 돌파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에서 부담감을 주면서 마이너스 2.41 이런 어떤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런 어떤 국면은 되게 오래 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 증시에 있어서 오히려 더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쉬어갔었던 국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뭘까요? 이런 어떤 코스피의 2970포인트 또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2920포인트 상단선은 뭘까요? 상단선은 3070포인트 또한 3150포인트 다시 3230포인트 다시 한번 상단선 3300포인트 결국에는 큰 줄기에 있어서는 상단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일 때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자 코스닥을 볼까요? 트레이더들은 좀 짧게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더는 좀 변동성을 좀 되도록이면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겠죠 보면 코스닥에 있어서도 하락세가 다소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 천스탁을 찍은 이후에 하락세 이후에 요런 국면에서 하단선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국면이 되겠죠. 이제는 한 890포인트 870포인트 상단선은 이런 어떤 940포인트 960포인트 이런 어떤 상단선 990포인트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 증시의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런 어떤 악재는 되게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의 기회는 항상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좀 안 좋게 바라볼 때 오히려 더 좀 좋게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다도 쉬운 업종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2m 높이 장애물 대신 30cm 장애물만 골라서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높이의 그런 어떤 장애물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쉬운 그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강세장은 계속된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30cm 높이의 아주 좋은 종목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부분이 바로 현재와 같은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요동침은 그리 오래 갈 부분은 아니고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한 어떤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